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전체 장은 숨고르기 하면서 조정하는 분위기를 겪었어서 전반적으로는 좀 평온했으나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 등 반도체 쪽은 여전히 많은 기대들을 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3.75%, 그리고 인텔은 어닝콜 직전까지 6.46%, 그리고 AMD는 3.13%, 자일링스가 2.29%였죠. 그리고 어제 애플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많이 오르는 모습과 인텔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텔은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빠졌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미리 조금 사두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27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역대급 실적을 내놓을 거란 기대가 조금씩 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술적으로 그렇고 디자인적인 문제로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됐었는데 AR 글래스나 VR 헤드셋에 대해서 내놓을 거라는 루머가 차츰차츰 블룸버그를 통해서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144불에서 154불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서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인텔의 서버칩이나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좀 더 가파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당장 중요하다기보다 실제로 조금 더 올해는 지금 10나노 서버 CPU 생산이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반도체 쪽을 제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투자를 좀 해둔 게, 결국에는 이런 서버칩 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나오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10나노 공정 제품이 이게 DDR5를 지원을 합니다.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은 아무래도 10나노 쪽에 욕심을 부렸었다고 2019년에 그때 그 인베스터 데이 때 인텔에서 말했었죠. 그렇게 공정 개선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AMD가 서버칩 시장에서 신제품을 내놓고 점유율을 2027년 기준에는 1%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8%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다시 인텔이 제온 프로세서의 신제품을 내놓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드를 내놓게 되면 이게 반도체 이제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근 10년 만에 최고의 발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깔려진 이 공백 기간의 서버칩을 한번 싹 갈아야 할 시기라서 서버칩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어닝 발표에서 배당금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팻 갤싱어 입장에서는 기존의 프로젝트 팀 리더들이 MBA를 조금 무대해주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엔지니어 팀장 중심으로 기업의 구조를 또 한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리사수가 한 3년 정도 걸렸듯이 이번에도 2023년이나 2024년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어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다음 주 2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GE가 어닝을 발표하고 27일에는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이 어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항이 어제 들어온 소식이었죠. 어제 유럽연합의 AMU LED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항이 1만 회 이상의 무사고 비행을 통해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유럽 내에서 여러 도시에서 UAM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많이 해보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 내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사용해서 각종 에어택시나 이런 식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시연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 항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AMU LED라는 거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대규모 시범적 시연을 보이는 그런 것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에어버스나 이항 등의 한마디로 17개의 저명한 회사나 기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UAM 관련해서 뭔가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험해 보는 것이고, 그걸 운영 관점에서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거를 관장하는 게 이제 세사르인데, 이 세사르라는 데는 단일 유럽 항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전체 그 EU 유럽 회원국들의 항공에 대한 어떤 호환성이나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프로젝트이죠. 여기에 회원으로는 잘 아시는 에어버스나 유럽위원회, 그리고 탈레스 그룹 같은 데가 있고, 제휴 파트너로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그리고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행 유형들을 통합해서 안전하고 호환된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표이고, 그 과정 내에서 약 2년 정도 동안 100시간 넘는 비행시간 이상으로 올해 1월부터 사용 사례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드론 택시나 화물 운송이나 물품 장비나 의료 장비 배송, 그리고 인프라 검사라든지 경찰의 감시나 응급 서비스 지원, 어떤
이런 것들의 사용 사례들을 선보일 예정이죠. 이 항은 이렇게 유럽 규제기관들과 호환하면서 UAM 정책 구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컨소시엄은 주로 항공우주연구소나 항공우주대학이나 에어택시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에어택시를 만드는 기업, 드론이나 이런 식으로 수직 이착륙기를 만드는 기업, 항공교통관리 엔지니어링이나 컨설팅, 데이터 관리,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업체, 공항당국,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나 드론 운영자, 지상 인프라 제공업체, 버티패드나 버티포트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항 같은 경우는 보다폰이랑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참여자는 주로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항과 에어버스는 여기에 보이네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하자면 상해에서 사고가 하나 났죠. 이거를 일찍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모델 3가 전소되는 화재였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3가 1월 19일 화요일 날 폭발했는데요. 테슬라는 이 사고가 있은 후에 바로 언론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고로 부상당한 건 없다고 바로 소명을 했고, 그리고 해당 사고가 모델 3의 하체 손상, 이 밑에 부분에 배터리와 연결되는 그 판의 손상으로 인해서 폭발된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하체의 밑면이 대략 맨홀 뚜껑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차원에서 이미 지역 당국과 빠르게 협력하고 있었고, 보험 청구 관련해서도 빠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정보회사인 JD 파워에서 최초로 전기자동차 오너십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JD 파워 연구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들 중에 27% 정도가 향후에 4년 내로 전기차를 구매할 의상을 열어뒀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컨슈머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60%에서 70% 가까이가 다음 차는 전기차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오너십 스터디에서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토탈 소유 비용이라든지 뭐 전기차를 소유하면서 겪는 서비스의 문제들, 충전의 용이성, 이런 기준들을 다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드리자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BEV,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소유한 약 10,000명 정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사람들에게, 오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객 평가 측면에서 테슬라 모델 S가 1위를 차지했고, 모델 3가 2위를 차지했고, 모델 Y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아우디 이트론이었죠.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테슬라였음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뭐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폭스바겐도 소프트웨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이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거리 인증 문제가 조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리고 현대는 국내 내에서도 많이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보호판이나 배터리 판의 높이가 한 15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화재나 브레이크 이슈를 겪고 있는 만큼 전기차 분야에서 어쨌든 테슬라만큼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폭스바겐과 현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1티어 그룹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제조 공정을 테슬라가 빠르게 개선하고 있는 상태이고, 팬덤 효과도 있겠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의 질도 높여가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해커인 그린더온리가 이번에 또 이스터 에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이고, 왼쪽 게 최근이고, 이게 이전입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뭔가가 달라져 있죠. 이게 보시면 원래는 이 서스펜션 조정에 대한 기능 아이콘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발자 옵션이고요. 원래는 모델 S나 X에만 있었던 서스펜션 기능인데, 서스펜션 이 부분인데, 차량의 서스펜션 조정에 대한 루머가 지난 12월쯤에도 모델 3나 모델 Y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루머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더온리가 한 번 더 밝혀낸 이 부분은 해당 기능이 곧 출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회장이자 CEO인 허버트 디아즈도 원래는 이분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가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분께서 이제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ID3나 아우디 이트론이 유럽 시장 내에서 상당히 잘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일론 머스크나 다양한 주체와의 생산적인 토론을 좀 더 열어놓고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굉장히 많은 리플들이 달려있는데, 총 마진율이나 그리고 뭐 영업 마진율이나 아니면은 탄소 배출, 고정비 문제라든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 또 하나 얘기한 건 작년 동안 폭스바겐이 2021년 유럽의 탄소 배출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 풀을 줄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퍼블릭 미디어로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폭스바겐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폭스바겐 그룹입니다만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킬로미터당 124g 정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였는데 이거를 빨리 줄일 수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20% 줄여서 99.8g까지 급격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배경에는 배터리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배터리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을 재작년 대비 335%나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폭스바겐 그룹의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밑에 거 이거는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폭스바겐 자체 같은 경우는 좀 더 격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119g 정도였는데 이것을 92g까지 낮춘 것이죠. 폭스바겐에는 법적인 목표가 킬로미터당 97g 정도임을 감안할 때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요즘은 약간 잠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심심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4680셀과 100만 마일 배터리가 현실화되는 순간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많이 읽어드리면서 댓글로 질문하셨던 분들에게 답변을 몇 개 달아드렸던 것 중에 하나지만 생각보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테슬라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웨프씨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80만 정도 딜리버리,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딜리버리를 달성할 거다, 2022년에 달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는 뷰는 조금은 긍정적인 편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산업은행 증권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기준 113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적어도 105만 대에서 110만 대 정도는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제가 있죠. 이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낮을 때의 밸류에이션일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미래의 값을 NPV, 수년제 가치로 당겨오기 편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런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YCC를 통해서 페드가 어느 정도 금리 이상이면은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페드를 믿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